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의 강장 손지민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요. 어떤 소망을 담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리더들의 신년사에는 희망과 더 나은 2024년을 위한 다짐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이 민생을 먼저 챙기길 바라는데요. 2024년 하루하루가 시민들의 소망을 이루는 날이기를 바라며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1월 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43km 지점에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부근 122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지범로 용진내 거리에서 범물내 거리 방향 용진내 거리 교차로 내에서 고장 차량 발생해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검단로 검단내 거리 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구암로 북구 구민운동장 일대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 칠곡내거리에서 구암내거리 양방향은 원활합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는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큰 추위 없이 기온도 평년을 웃도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는 최고 10도까지 올라 활동하시기 무리 없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와 눈이 내렸다 녹으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1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7.6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4분이었는데요. 이시카와현에는 최대 진도 7이 흔들림도 감지됨과 함께 높이 5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이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이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인데요. 진도 7은 서 있기가 불가능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고 밤새 여진도 지속됐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도 지진 해일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네, 경북 포항이 지진 해일 도달 시점이 오후 7시 17분이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동해안은 이번 지진 해일이 아니더라도 너울로 인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지진 해일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도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강도 높은 지진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볼까요? 예, 오늘 오전 5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단 내 섬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8대와 소방인력 120여 명을 동원해서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인근 주민에게 성서체육공원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네, 화재 소식 역시 저희가 추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날림 시공 논란을 빚었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가 2차 사전 점검 후에도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수성구청에 준공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구청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없고 입주 지연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만간 주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부분 준공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는 사전 점검을 한다고 입주 예정자를 불렀는데 내부, 외부 모두 문제가 많았던 곳이죠. 예, 당시가 준공 예정일 45일 전이었는데 아파트 외벽에 콘크리트 면이 그대로 노출됐거나 조경수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문고리가 안 달렸거나 계단 난간조차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가 쓰였거나 시공 품질이 불량한 곳도 부지기수였는데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나서서 지난달 말 2차 사전 점검을 진행했는데도 입주 예정자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내긴 어려웠겠죠. 예, 시공이 아예 안 돼 있던 부분은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하자에 대해서는 거의 조치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 측에 따르면 일반 분양 가구 400여 가구 중에 200여 가구가 준공 승인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지만 수성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주긴 할 것 같다면서요. 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장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같은 구조안전상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미룰 결정적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 역시 크다는 점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대구시가 민관합동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도 출범시키고 대응에 나섰지만 현행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이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내 응급의료기관 19곳 중 15곳은 필요 기준은 충족했는데 2곳은 지정 기준조차 못 맞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수준의 평가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예, 보건복지부는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해서 7개 영역 44개 지표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는데요. 상위 30%는 A등급, 필수 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곳은 C등급, 나머지는 B등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우선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은 재실 시간과 체류 환자 지수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머무르면서 점수가 나빠졌습니다. 네, 다른 병원들은 어떤가요? 예, 대구시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대구의료원을 포함한 5곳이 A등급을 받으면서 체면 칠해는 했습니다. 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나병원 등 B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4개 병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B등급을 받은 건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단위 투자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의료기관 단위 투자를 넘어서서 지역 전반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성인이 된 어제까지 10대였던 수험생입니다. 제 새해 소망은 이제 곧 정시 원서를 내는데 좋은 대학 잘 지원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캠퍼스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잘 따서 장학금도 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멋진 어린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 대회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대입니다. 제 2024년 새해 소망은 승진입니다. 올해는 꼭 승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아기 아빠인데요. 아기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2살인데 아기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0대 주부고요. 올 한 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하고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둘이 사는데 자꾸 말다툼을 자꾸 하게 돼요.
올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더 항상한 발전에 이르도록 기원합니다. 모든 희망이 뜻대로 되는 게 소원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천하는 용의 모습처럼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시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듬뿍 대구 민주당인 힘 팍팍. 안녕하세요. 강민구 위원장입니다. 아, 네. 두 분 오늘 또 인사가 좀 바뀌었어요. 자, 새해 멋진 기운을 담고 저희 2024년 첫 TK 광장의 결투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정치계에서 총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을 강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의 각오를 밝힌 상태입니다. 자, 여야가 서로 새해 덕담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어느 당에서 먼저 덕담해 주시겠어요? 예, 네, 황시혁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버티려 할수록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칠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2024년 최고의 국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예, 작년에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대구 민주당이 성장했습니다. 원래 청룡의 해, 제가 청룡부대 출신이기도 하고 네. 용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구 민주당이 시민분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과를 더 내겠습니다. 가정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용띠셨군요. 청룡부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승천하는 모습 볼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모아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아주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 오후에 한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합니다.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상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께서 대구를 이제 현충원 이후 첫 방문을 하신다는데 네. 그만큼 대구 민심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별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핵심 지지직인 대구에서 국힘이 중요하다, 힘을 모아 달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에서는 공천에 불안해하는 국힘 현역 의원들 보듬는 말 한마디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단도리도 쫙 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당심에 있어서 대구 경북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재확인했다 이렇게 불안한 보시는군요. 거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보통 비대위나 대표가 선출되면 네. 18개 시도당을 전부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선의 효율성을 살리는 일정인 걸로 보이는데 대구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인데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전국 정당의 준비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건 혈관으로 쫙 피를 보낸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정치인들의 만남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만났던 이낙연 전 대표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면서 신년 인사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신당을 공식화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행보가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될지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예상을 하는지 국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 자체가 지역 기반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호남 기반이잖아요. 네. 삼총리도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배지들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다시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하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까지 김보시 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게 민주당에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반명이라는 또 명분만으로 신당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근데 신당은
가치 비전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당의 영향보다는 민주당의 파급력이 파괴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금방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하는데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아주 대구를 폄하하는 말이고 또한 그 우리 민주당이 호남 기반이다 하는데 지금 당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호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수도권 정당으로 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남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법 개정 등등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조금 명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곧 오는 다가오는 40 그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냐 아니냐가 주 관건인데 윤석열 정권이 외교적 무능, 뭐 일본의 퍼주기, 부산 엑스포 유치 처절한 실패, 또 경제적 무능 있잖아요. 높은 물가 상승률, 민생 경제 폭망, 경기 침체, 그리고 부인께서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으로 지금 특검을 많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주 이슈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분이 이제 타깃이 안 맞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파급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명이라는 건 명분이 되지 않는다. 네, 지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고 명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반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파급력이 크다는 거고 이제 신당의 가치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신당 얘기 조금 더 나눠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대 40에서 50곳 정도의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TK에 과연 어떤 후보를 낼지가 우리 지역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부터 한번. 이거는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제가 그 따끈따끈한 그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네. 이준석 개혁신당이 대구에는 3석, 경북에는 4석을 낸다는 후보 예정자가 있대요. 네. 대구에는 그것도 지역까지 수성구 갑, 수성구 을, 북구 을 이런다는 거예요. 이준석 본인은 수성 갑에 온다는 설이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공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거치가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다시 또 조금 더 많아지는 게 한동훈 비대위에서 또 공천에 탈락하는 이제 대구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것도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래 흡수를 할 것이다. 예, 점쳐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 광야에 홀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라든지 박정희라든지 그런데 기대해서 이제 오는 건데 수성구 갑에서의 제가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기대는 조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지역 일간지에서는 출판 기념회도 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라본 특히나 제가 바라본 거에서는 신당은 12대 0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강민구 저도 수성갑 위원장이라는 거 꼭 명심해주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주 강민구 잘 싸운다는 거를 시민 여러분께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전에 저희가 이제 TK광장에 발표해서 얘기를 좀 나눌 때 강민구 위원장님께서는 대구에 나오면은 거의 이준석 전 대표가 승산이 없지 않겠냐 이런. 아니요, 그때 승산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신당이 상당히 득표를 할 것이다 이래 저는 예측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실무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오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개혁신당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구민주당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대구에서 80%, 윤석열 대통령 때 75%가 그 국민의힘 두 후보를 밀었는데 이분들이 민주당까지 오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중간에 안착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민주당에서는 평균 나이 33세
총선기획단을 지방의원 9분으로 꾸려가지고 젊으신 유권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 시당위원장에서 제가 국회에 제법 가보는데 대구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 많아요.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 때나 이번에 달빛 내륙철도 통과 안 됐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원래 예산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대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진짜 좀 심한 말로 있으나 마나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의 자식으로 여기는 정서를 탈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더 경주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재활용된다는 우리 의원들, 우리 공천 못 받은 살찐 고양이들이 신당으로 합류한다는 건데 더더욱이 이제 신당의 파급력은 더 없어지는 없어질 거죠. 것이다. 근데 이제 대구에 좀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아무래도 그 개혁 신당이라고 하나요? 그 이준석 신당이 힘을 발휘를 할 텐데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후보군이 천하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힘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 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남구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순천에서 뼈를 묻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이 공언을 했죠. 네, 다시 이제 대구로 온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을 때 목포에 출마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씨앗을 심겠다라고 해서 목포에도 씨앗을 심겠다고 해서 씨앗 보수로 한 것처럼 천하람 위원장도 뼈를 묻겠다. 그래서 순천에서 뼈를 묻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의 문제만으로 다시 대구에 돌아온다. 상징성이 더욱 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바로 오기는 힘들죠. 여기 우리 수성구 갑 경신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분이 그도 부산에 가서 고등학교 하고 대학은 서울에서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혼자 와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은 대구에 너무 함몰되니까 아마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TK가 공천 때 물갈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재활용이라든가 흡수되는 인력들이 좀 풀이 큰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이게 개혁신당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낙연 신당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중간 지대로서 그러면 이준석이나 이낙연 대표 이 두 분이 만남을 넘어서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혹시 아는 분이 없던가요? 정당은 그래도 정치적 이념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데 양극 정당에서의 대표를 한 분들이 연합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각 정당 마찬가지로 가치관이 확연히 좀 다르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낙연 우리 전 총리나 대표님이 호남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지대를 아직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선거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이 선거법의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선거법은 저희들이 중복 등록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민주당 영남 5기 시도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작년 12월 20일에도 국회에 가서 총선 출마 예정자 78명의 명의로 5기 시도당 위원장 기자회견도 했고요. 다음 주 1월 8일에는 또다시 영남 5개 시도당의 출마 예정자들 한 100여 명이 가서 중복 등록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 해달라. 주장의 핵심은 지역주의 타파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권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지역주의 타파가 더 큰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라고 유지도 남겼거든요. 특정 지역의 일당 독점을 타파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 핵심이 돼야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정말 바랬던 건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봤을 선거법은 이제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으로 아마 굳혀갈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차선과 차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 대표를 사퇴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들을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방탄 문제를 또 방탄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었거든요. 지난 10월부터 좀 매달 회동을 했는데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2024년 총선은 이제 서영충, 서울, 영남, 충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한 채 실수도 없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국정 안정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께서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캐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좀 후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출마하는데 팔지 말라고는 했지만 자신들의 측근이 국힘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영하 변호사, 경산의 최광한 전 부총리, 영주의 우영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영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장강 후랑추 전랑하는 중국 고사가 있어요. 양쯔강의 뒷물은 앞물을 바다로 밀어낸다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이 된다 한들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죠. 네, 국힘에서는 그래도 변화 혁신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마지막 덕담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또 질문이 바뀌어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구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써 나갈 것입니다. 대구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K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늘이 매우 흐린데요. 경북 서부 내륙에 오전까지 0.1mm 정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날씨 보시고 외출하실 때는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